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됐던 중국 알몸김치에 이어서 최근 국내에서도 물을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씻고 다시 물을 씻는 영상이 이슈였는데요. 식약처에서 직접 그 음식점을 찾아냈고 서울 방배동의 한 족발집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족발집을 점검해보니까 역시나 주방 위생 상태도 예상대로 엉망이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를 냉채 족발에 사용했고 사용하는 고추장도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이 일상화되고 있는 반면에 배달업체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최근 식약처에서 가을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위생 방역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배동의 족발집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거나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업체들의 상호명하고 상세한 주소까지 공개했는데요. 롯데리아 맥도날드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하고 파리바게트 같은 제과점을 비롯해서 여러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위생 적발 업체들을 공개하고 위생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앱과 식품 관련 상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민 1인당 1회씩 2만원에서 3만원의 할인을 해주는 숙박 쿠폰이 선착순으로 신청이 시작됐고 이와 함께 이번 30일까지 여러가지 교통비와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2021 여행 가는 달 행사를 합니다. 가을 여행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식약처에서는 가을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7,000여 개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고 위반업소 27곳을 적발했습니다. 바로 위반업체 세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다음과 같은 3곳이 적발됐고요. 부산의 구포역 파리바게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다음과 같고요. 롯데리아 사천점하고 맥도날드 사천점도 위생관리 미흡으로 적발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의 위생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내손안이라는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손안 앱에서 음식점명을 입력하고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위생 등급 업소인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행정처분 등의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 하단에 있는 소비자 신고를 클릭하면 부정불량 식품 신고가 바로 가능하고요.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제품명을 검색해보거나 바코드를 찍어서 상세 제품 정보하고 회수 판매 중지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은 유통 과정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죠. 수입식품도 제조명으로 검색하면 수입 신고된 제품인지 여부와 함께 제조국가, 해외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정보라든지 달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달걀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사진만 찍어도 이렇게 세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숫자 4개는 닭이 알을 낳은 날, 그 다음 영문과 숫자 혼합은 생산자 고유번호, 그리고 마지막 숫자 한 자리는 닭의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데요. 숫자 1은 닭을 방사해서 키우는 곳에서 생산된 계란으로 1제곱미터 이상의 넓이당 닭 한 마리가 생활하는 넓은 곳이고 숫자 2는 평사로 1제곱미터당 9마리의 닭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3은 개선된 케이지로 닭장 1개에 13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4는 기존 케이지로 닭장 1개에 20마리의 닭을 사육합니다. 이렇게 OCR을 눌러서 사진을 찍으면 자동 인식이 돼서 정보가 나오는데요. 저희 집에 끝자리 2, 4 두 종류의 계란이 있어서 모두 찍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닭이 건강한 알을 낳겠죠. 한편 얼마 전 유명 BJ가 고모의 국밥집에서 좋은 취지로 방송을 했지만 생방송 중에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영상이 자연스럽게 방송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방송 중인 걸 알았지만 워낙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서도 당연하듯 손님이 먹고 난 뒤 깍두기를 다시 반찬통으로 옮겼고 그 반찬통에서 깍두기를 다시 담아서 서빙하는 모습까지 모두 방송이 됐습니다. 이 여파로 부산 전역의 국밥집 750여 곳의 반찬 재사용 점검
점검까지 실시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손님이 구운 김치를 재사용한 부산의 한 갈비집이 역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변경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연평균 매출을 하루로 계산해서 과징금으로 변경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음식 재사용은 못한다는 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정한 음식 재사용 기준에 따르면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한 번 제공됐던 음식물은 재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상추나 깻잎, 포도 같은 야채하고 과일은 세척해서 재사용할 수 있고 바나나, 귤, 땅콩같이 껍질채로 보존돼서 다른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으면 역시 재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재사용이 가능한데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